소개해드릴 내용은 진포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싱글셀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더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진포머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SCGPT랑 같이 이제 작년에 출간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트랜스퍼 러닝 모델인데요.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싱글셀 데이터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데 쓰는 챗GPT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제 언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것처럼 진포머는 이제 수많은 유전자 데이터, 특히 싱글셋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다른 다운스트림 분석에서 유용한 예측 기능을 제공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챗GPT랑 진포머를 같이 생각을 하면 이 두 모델은 챗GPT 같은 경우는 언어, 그리고 진포머 같은 경우는 유전자라는 서로 다른 요소를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유전자 패턴 같은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유전자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 상호작용 패턴을 기반으로 질병 연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의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SCGPT나 징포머 같은 모델을 들으면서 뭔가 딥러닝 모델이라는 점에서 되게 대단하고 뭔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특성도 예측할 수 있고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고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발표를 좀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직 100% 이해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딥러닝 모델이 어디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발표를 하다 보면 뭔가 좀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딥러닝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면서 이건 이거인 것 같다라는 다른 정확한 해석을 알고 계신다면은 중간중간 조언 주셔도 좋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 모델이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발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진포머를 개발한 랩은 글라드스톤 인스티튜트 또 UCSF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테오도리스 교수님께서 개발을 하신 툴입니다. 이 랩 같은 경우는 되게 네트워크 바이올로지에 좀 특화되어 있는 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포커스 자체가 좀 여기서는 좀 심혈관계 질환, cardiovascular disease를 더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즈에서 준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시 레귤레이트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또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고 또 싱글셀 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 네트워크 바이올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프레딕트하고 또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코렉션을 했을 때 그 테라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되게 시스템 바이올로지 측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랩이었습니다. 특히 이 테오도리스 랩은 이 진포머를 출간하기 전부터 원래 계속 머신러닝과 익스페리멘털 제노믹스를 같이 활용하면서 이 네트워크 측면으로 테라피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슬라이드는 이 진포머가 나오기 전에 발표를 하셨을 때 사용한 그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런 네트워크 코렉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제네틱 디지즈를 가진 페이션트로부터 셀을 얻어가지고 이걸 iPS 셀로 키운 다음에 이 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추론을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추론한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핵심적이고 어떤 애가 가장 타겟 노드이고 페리페럴한 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밑에 이 코렉팅드 네트워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몰레큐얼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같은 것들을 찾았을 때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많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그래서 이런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가 있고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다양한 트리트먼트를 줬을 때 어떤 트리트먼트에서 가장 이 디지즈 네트워크가 그냥 헬스 네트워크에 가까워지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 트리트먼트가 가장 이 네트워크를 잘 코렉션 하더라 하는 트리트먼트 후보를 찾게 되면은 이걸 인비보에서 실험함으로써 실제로 디지즈를 치료하는데 엄청 효과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실제로 적용을 했었던 게
이 약간 헐트 디지스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헐트 디지스를 노치1이라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으로 유도를 했을 때 이렇게 유도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로 스크리닝을 했을 때 XCT790이라는 트리트먼트가 그 네트워크를 헬스에 가깝도록 가장 잘 코렉션을 하더라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헐트 디지스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에게 이 XCT790,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잘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트리트먼트를 시도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알리사린 레드로 염색을 한 게 석회화된 에로틱 벌브를 염색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컨트롤에서는 이렇게 석회화된 벌브가 되게 크게 나타나지만 이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 석회화된 부분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랩에서는 지금 진포머를 개발하기 전에도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테라피를 개발하는 그런 접근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냐고 하면 실제로 이런 딥 레귤레이터리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음, 야, 이렇게 해서 코렉트 네트워크를 코렉션하는 몰레큐를 잘 찾아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가 인풋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줘야지만 이 진 간의 커넥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코렉션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되게 희귀한 질환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없는 레어 디지즈나 좀 약간 티슈를 얻기 힘든 지역에 이제 발병하는 질환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샘플을 많이 얻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구하는 게 많이 제한점이 있다라는 게 기존 네트워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랩에서 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실제로 이제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많이 개발되면서 이용 가능한 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가 되게 많아졌죠. 특히 이제 싱글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싱글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이런 싱글셀 데이터는 기존 트랜스크립톰 데이터, 즉 벌크에서 이제 티슈를 전부 다 갈아서 만들었던 그런 벌크 데이터보다 셀 타입을 부분해서 그런 트랜스크립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네트워크 인터랙션을 이해하는데도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싱글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접근에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챗GPT가 생각이 났는데 이 챗GPT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실제로 이런 언어들이 이해하는 거나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많은 분야들에서 혁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처음에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리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약간의 파인 튜닝을 거쳐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얻어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다운스트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이걸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에 이거를 트랜스트림 태스크만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기에 좀 너무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모델을 만들기 힘들 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지고 그 다운스트림을 수행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게 프리딕션을 잘 할 수 있는 모델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논리지 활용을 해서 다운스트림 분석에 적용을 하는 것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셀프 어텐션이 제가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 이 진포머의 알고리즘이 두 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랑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큰 특징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 뭔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집중할 만한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 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인풋 스페이스가 있을 때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지, 특정 컨텍스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학습을 해서 거기에다 집중하는 것이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드릴 짐 포머 같은 경우는 이런 셀프 어텐션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하게 그런 어텐션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걸 특징으로 하는 툴이고요. 이 짐 포머를 만들 때는 이제 약 3천만 개의 로 이루어진 싱글셋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 1차 모델을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여기서 프리 트레이닝 때 나오는 이제 웨이트를 가지고 이걸 펀더멘털로 삼아서 파인 튜닝을 통해 다양한 다운스트림 분석들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이 진 코퍼스가 이제 그 처음 인풋으로 사용된 3천만 개 셀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보머를 만드는 과정에서 셀프 슈퍼바이스 프레이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 쥔들이 가지고 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전자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막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그 유전자에서 일부는 이렇게 가려 놓았을 때 나머지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이 가려진 부분이 어떤 유전자일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매칭을 하면서 이 유전자들을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특정 유전자들 가려놨을 때 다른 것들을 고려하니까 얘는 어떤 세포 유형인 것 같으니까 이 가려진 유전자들은 뭐인 것 같다.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가리고 학습하고 이런 이 과정을 셀프 슈퍼바이스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뭐 라벨을 완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컨텍스트를 학습하면서 계속 슈퍼바이스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거를 펀더멘탈로 해서 약간의 파인 튜닝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모든 다운스트림 분석에 바로바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미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운스트림 분석을 할 때 이제 특정 태스크를 할 때 막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새로운 모델링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 약간의 리미티드 데이터만 가지고 조금 학습을 해놓으면은 이제 이게 특정 다운스트림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특정 분석을 계속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모델이 좀 더 전문화, 고도화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고도화를 시켜놨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쥔 도세지 센시티브 프레딕션 이런 거는 특정 쥔을 결손시켰을 때 이게 얼마나 좀 많은 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특정 쥔의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지 그런 것들이 예측하는 거라고 하고 또 이제 특정 셀 타입에서 크로마틴 다이나믹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이제 TF와 타겟층 간의 관계는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런 네트워크 다이나믹을 예측하는데도 이 모델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킬 때 제가 방금 3천만 개 셀을 인풋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티슈 그리고 다양한 세포 유형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휴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티슈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브레인이 물론 많지만 이 비율이 너무 많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다양한 티슈들을 나는 폭넓게 일정 비율 이상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데이터를 다 이렇게 인풋에 사용을 할 때 너무 뮤테이션 버든이 많은 세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튜머셀, 말그넌트 셀 같은 경우에는 이 뮤테이션 버든이 이 모델이 유전자 관계를 해석하는데 좀 너무 특이한 데이터라 가지고 뭔가 많이 막 다른 것들 다 틀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뮤테이션 버든이 높은 세포들은 인풋에 제외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간 퀄리티가 낮은 더블렛이나 데미지드 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학습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어, 이제 이런 진포머가 그 각각 싱글셀 수준에서 계속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제가 제일 해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진포머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냐고 하면, 일단 단일 세포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싱글셀 트랜스크립톰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싱글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전자들을 랭크를 먼저 시킨다고 합니다. 이 랭크를 시키는 기준은 좀 하우스키핑 진 같이 이 싱글셀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들은
좀 이 랭크에서 하위에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약간 TF 같이 특정 셀 타입을 좀 이렇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좀 특이한 유전자들은 랭크에서 상위에 위치를 시켜서 약간 하이리 베리어블 집을 뽑을 때처럼 어떤 유전자들이 이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지, 어떤 애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이 랭크를 매겨서 이걸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링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랭크를 가지고 이 모델에 넣어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셀프 어텐션 모델을 통해서 이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애들의 포커스를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셀프 어텐션 결과에서 나온 그 결과들을 좀 이 모델이 좀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뭔가 선형 변환 그런 것들을 해서 모델이 약간 해석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하고 그 결과를 모델이 해석하기 위해 변형하고 이 과정을 총 6번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 공부하고 이 컨텍스트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진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싱글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냐에 따라서 이 랭크도 되게 달라지고 그런 순서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모든 이제 그 3천만 개 셀에 대해서 각자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좀 해석을 할 거예요. 특정 세포가 이제 새로 들어왔을 때 아, 이 세포는 이런 유전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학습한 것 중에서 누구랑 제일 가깝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총 이 6번의 셀프 텐션 모델을 통해서 모델이 학습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예 정보가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자기가 학습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이 세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로 트레이닝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델이 특정 컨텍스트에서 이 유전자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나는지를 256개의 디멘셔널 스페이스의 진들을 막 임베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모델에 나중에 뭔가 옥트포나 속스투, KLF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들이 강하게 발현된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전체적인 유전자들을 아, 얘는 약간 파이브로블라스트니까 이런 식으로 유전자들이 나타나겠구나. 뭔가 이런 것도 스스로 학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위로 오는 애가 GAPDH가 들어왔을 때가 그냥 하우스키핑 쥔이 들어왔을 때보다 이런 좀 더 이렇게 어, 네,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진포만은 사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네트워크 다이나믹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이 셀퍼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이 그림에서 설명할 때 이시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 결국 애니멀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델에도 이 쥔들을 가지고 특정 쥔이 누구랑 같이 세트로 묶이는지 이런 쥔 간의 네트워크 릴레이션십을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어노테이션보다는 그 다이나믹을 통해서 약간 디지즈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 예측하는데 좀 포커스가 된 툴인데 워낙에 이 컨텍스트를 이해를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어노테이션에서도 굉장히 좀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진으로 들어온 특정 셀로 인풋이 들어온 게 어떤 진의 어떤 진의 발현을 어떤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 얘는 어떤 세포다라는 그런 어노테이션을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이 말하기는 이런 셀 타입 프레딕션보다는 좀 더 디지즈나 그런 좀 더 다운스트림 분석들을 하는데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자신의 이 모델을 만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었던 진포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 조세지 센시티브 프레딕션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특정 유전자가 결손이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데요. 어, 보통은 이런 약간 쥔에 영향을 미칠 그런 해석을 할 때는 보통 알릴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그 센시티비티를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알리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그런 걸 예측하는 거는 이제 알리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셀 스테이트를 따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세포 유형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셀 타입 스페시픽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포머를 통해서 일단 인풋을 그런 도세지 센시티브한 그러니까 좀 음, 그거를 음, 그냥 제가 약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음, 제가 약간 생각하기엔 이게 약간 그런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친 유전자들이랑 뮤테이션이 일어나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전자들 이게 이미 알려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 파인 튜닝하는 정보로 사용을 했고 또 만 개의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파인 튜닝을 하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준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영향을 많이 안 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스스로 이 진포머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콜린스 에달이라는 논문에서 실제로 CNV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유전자의 딜레이션이 좀 이제 뉴로 디벨롭먼트 디지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유전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진포머가 예측한 결과가 이 콜린스 에달에서 나오는 거랑 결과가 일치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봤을 때 진포머가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전자랑 많이 미치지 않는 유전자들을 그 시사전 결과랑 비슷하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이 컨피던스가 된 게 실제로 레퍼런스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알려졌던 유전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포머가 실제로 얘네들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 레퍼런스에서 그 영향을 좀 모더레이트 하다라고 알려진 유전자들도 있었는데 진포머를 이거를 예측하고 보니까 그 유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티슈 어떤 셀 타입에서 나타난 영향을 미친 어떤 셀 타입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이펙트가 달라진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결과에서는 그냥 한 모더레이트한 정도의 영향만 준다라고 알려졌던 유전자들이 실제로 진포머로 예측을 했을 때 페탈 세레벨럼에서는 그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컸고 그 다음에 뉴런이었고 다른 세포들에서는 그저 그렇고 약간 이런 식으로 셀 타입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진포머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유전자들을 실제로 펄투베이션을 시켰을 때 아까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진 도세지에서 그 유전자의 딜레이션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가를 봤었던 것처럼 이 결과는 이제 카르디오마이오사이트라는 특정 셀 타입 내에서 유전자들 카르디오마이오패시에 관련된 유전자들 그리고 헐트디시에 관련된 유전자들 그리고 하이퍼리피데미아에 관련된 유전자들 이 각각 세트를 펄튜베이션 했을 때 어떤 세트를 펄튜베이션 한 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이 진포머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칼디움마이오패시 같이 칼디움마이오사이트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세포 유전자들을 펄튜베이션을 시켰을 때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는 헐트 디지즈와 관련된 유전자들이었고요. 하이퍼리피데미아 같은 경우는 사실 칼디오마이오사이트랑 그다지 관련이 없는 유전자들인데요. 이런 유전자들은 실제로 진포머가 예측하기로는 펄튜베이션을 시켜도 다른 칼디오마이오패시 관련된 애들보다는 그 영향이 엄청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실제로 이 진포머에 어떤 유전자가 칼디오마이오패시 관련이다, 어떤 유전자가 하이퍼리피데미아 관련이다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특성들을 칼디오마이오사이트라는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 각 유전자의 퍼튜베이션 영향을 잘 예측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드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도세지에 센시티브한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주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존에 정보가 없었던 트랙션 팩터인데, 빈포머가 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유전자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실험적으로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테드4를 이 카디악 티슈에서 퍼튜베이션을 시켜봤을 때 실제로 진포마가 예측한 것처럼 컨트랙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카디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약간 아마도 펑션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그런 컨트랙타일했을 때 뭔가 어쨌든 그런 펑션을 나타내는 펑션이 컨트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진포머가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친 유전자들을 잘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포머는 이 사람들이 또 궁금했던 건 진포머가 이렇게 유전자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건 알았는데 얘가 실제로 트랙션 팩터랑 걔의 타겟진들 간의 관계까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GATA4라는 트랙션 팩터를 딜리션을 시켰을 때 실제로 GAT4가 이제 TF이기 때문에 걔의 타겟진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 GATA4의 딜리션이 실제로 타겟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또는 인다이렉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진포머가 잘 예측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ATA4라는 TF의 딜리션을 미친 다음에 다이렉트 타겟진과 인다이렉트 타겟진 어느 쪽에 영향이 많이 받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진포머가 예측한 결과를 보니까 다이렉트 타겟진의 경우 인다이렉트 타겟진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진포머가 잘 예측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전 정보에 GATA4가 어떤 애들의 타겟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학습시켜 준 게 아닌데도 이미 얘가 어느 정도 TF 타겟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진들이 인다이렉트 진보다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또 테스트했던 거는 이 GATA4라는 TF는 TBX5라는 다른 TF랑 같이 바인딩 파트너로 작용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 진포머가 실제로 이 GATA4랑 TBX5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을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GATA4의 딜리션을 미쳤을 때 그리고 TBX5의 딜리션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GATA4와 TBX5의 동시에 딜리션을 만들었을 때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지도 이 진포머를 예측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 진포머가 GATA4랑 TBX5가 실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이 두 진을 같이 퍼turbation을 시켰을 때 더 많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이 랩에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사용했던 어프로치가 이런 네트워크 인퍼런스를 했을 때 어떤 쥔을 타겟했을 때 그 네트워크가 헬시에 좀 가까워지는지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 수준의 분석들을 머신러닝으로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딘포머를 가지고도 이게 이제 헐트에서의 경우에 전혀 어떤 결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이퍼트로픽이라는 결함이 있을 때 딜레이티드라는 결함이 있을 때 각각의 네트워크를 반영을 해서 하이퍼트로 네트워크 non 파일링 그러니까 어떤 결함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쥔을 타겟하면은 어떤 쥔을 perturbation 일으키면 하이퍼트로픽한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쥔을 perturbation 시키면 딜레이티드 네트워크랑 가까워지는지 이런 것도 이 딥러닝 모델이 예측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모델링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음, 진포머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딜레이티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면 이 딜레이티드 상태를 만드는 걸로 잘 알려진 뮤테이션이 TTN이라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인데요. 뮤테이션은 실제로 컨트랙티어 포스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진포머는 이 딜레이티드 상태, 그러니까 TTN으로 뮤테이션으로 일어난 딜레이트 상태에서 어떤 유전자들을 타겟하면 그게 non-failing과 같은 네트워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478개의 유전자를 그 타겟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그 타겟에 해당했던 PLN과 GSN, ESRRG, HMGB1 같은 타겟들을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그 TTN 뮤테이션으로 일어났던 컨트랙티브 포스가 컨스트릭티브 폴더랑 스트레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컨트롤에 비해서는 그 스트레스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 결과는 이런 뮤테이티드 셀 라인이 있을 때 어떤 진을 타겟을 함으로써 그거를 많이 노멀에 비슷하게 되돌릴 수 있는가를 이 모델이 잘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줌포머를 완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되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뭔가 대략적으로 대충 이런 네트워크 바이올로지를 통해서 뭔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잘 예측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베리언트가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정 뮤테이션이 있는 셀 라인에서 어떤 애를 펄집시켰을 때 그게 좀 노멀에 가깝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런 테라피틱 타겟을 찾는데도 이 모델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수님께서 그 진포머2 논문을 공유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논문에서는 이 진포머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